조용히 하지 못해. 이 비즈니스석에 아무나 앉을 수 있는 줄 알아. 잠깐만요. 지금 제게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그래, 바로 너 말이야. 휴대폰으로 무슨 번역 앱이니 뭐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나. 해대고 사람 귀찮게 하고 있잖아. 저는 그저 제자리에 앉아서 문제없이 서비스를 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번역 앱을 쓰는 것도 이용객이면 충분히 쓸 수 있는 권리 아닌가요? 권리 웃기지도 않네. 그런 게 어디 있어. 빨리 보안 요원 불러서 이 사람 좀 내리게 하라고. 비행기가 출발하기 직전 인천국제공항에서 런던으로 향하는 여객기 내부는 이미 좌석을 거의 다 채운 승객들로 북적였다. 그러나 어느 순간 모든 소음이 가라앉고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몰렸다. 작은 소란이 벌어진 출입구 쪽에서 한 여성 승무원이 손가락으로 상대방을 가리키며 거칠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은 다름 아닌 축구선수 손흥민이었다. 그는 놀란 기사액으로 승무원의 고압적인 태도에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어떻게든 대화를 통해 상황을 해결하려 애쓰는 듯 보였다. 보안요원 부르세요? 이런 사람은 내가 볼 때 불만만 많고 거만하기까지 해. 승무원은 들고 있던 서류철을 바닥에 탁 내던지며 소리쳤다. 저기 저 사람 혹시 손흥민 아니야. 뒤쪽 좌석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한 승객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다. 맞네, 나도 TV에서 많이 봤는데, 근데 왜 저렇게 무례하게 당하고 있는 거지? 사소한 문제였는지 모른다. 혹은 단순한 오해였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 분위기는 살벌해지고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은 점점 더 분개한 표정으로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마치 시간이 잠깐 멈춘 듯 모두의 시선이 손흥민과 그 승무원에게 고정되었다. 이거 놓칠 수 없지. 내가 촬영 좀 해둘게. 뒷좌석에 앉은 한 승객이 휴대폰 카메라를 켠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모든 시선이 이 거대한 여객기의 통로를 좁혀 놓을 듯이 팽팽하게 교차하고 있었다. 오전 비행기가 이렇게 지연될 줄이야. 다른 사람들도 불편할 텐데 왜 아무도 말리지 않는 거야? 저기 지금 녹화 중인 거죠. 사람들한테 이 상황 알려야 해요. 저런 식으로 손님을 대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저게 만약 유명인이 아니라 일반 승객이었어도 이런 식이었을까? 비즈니스석 통로 근처에 모여 서성이는 승객들은 항공기 내부라는 답답한 환경 탓인지 더더욱 불안과 분노가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일부는 다음 비행기 놓치면 어떡하나 하고 투덜대기도 했고 또 다른 일부는 누가 이 상황 좀 바로잡아야 한다는 식으로 혀를 찼다. 그러나 차마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분위기가 계속되던 찰나한 중년의 남성이 조용히 일어나 고개를 내밀었다. 여기는 인천에서 가장 큰 항공사 기내라서 승무원 권한이 세다는 건 들었지만 이건 좀 심하네요. 혹시 이 장면 계속 찍으시면 제발 소리도 잘 담아주세요. 사람들은 이 말에 잠깐 놀라 눈이 마주쳤지만 곧 끄덕이며 동의했다. 분위기상 누군가는 이 상황을 기록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비행기 출발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승객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기내 방송이 떨리는 목소리로 전해졌지만 막상 승무원 본인과 손흥민의 논쟁은 전혀 줄어들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러시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손흥민이 상냥하게 말을 건네려 했지만 승무원은 비웃으며 쏘아붙였다. 이 비즈니스 클래스를 예약했다고 다 똑같은 대접을 받는 게 아니에요. 특히 당신처럼 자꾸 번역 앱을 써서 스태프들 귀찮게 하는 손님은 더더욱 말이죠. 이 번역 앱을 써서 귀찮게 했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저는 국적이 한국이고 영어도 어느 정도 할 줄 알지만 공식 서류나 안내 사항을 번역해서 보는 게 편해서 쓴 거예요.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되나요? 내가 문제라고 하면은 문제인 거야. 그리고 당신이 누군지 몰라도 여긴 내가 규칙을 정해. 옆에서 지켜보던 또 다른 승무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작게 속삭였다. 언니, 저 사람 정말 유명한 축구 선수예요.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유명하든 말든 신경 안 써. 그놈의 유명세 갖고 권리만 주장하는 진상 손님이 제일 싫어. 순간 주위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저 승무원, 왜 저렇게 적대적이지? 저건 직권 남용 아니야. 비슷한 의견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한편 손흥민은 자신을 알아보는 주변 시선에 더 당혹스러워하며 낮게 한숨을 내쉬었다. 저는 권리를 요구한 게 아니고 당연히 제공받을 서비스에 대해 말씀드렸을 뿐이었는데요. 그럴수록 승무원의 태도는 더욱 냉랭해졌다.
어쨌든 내 말을 무시한 거잖아. 한국어로 말하든 영어로 말하든 내 지시대로 안 따르고 계속 번역 앱을 쓰는 게 기분 나쁘다고.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세계적인 선수한테 저런 식으로 대하다니. 창가 쪽에서 다른 승객이 조용히 분노를 표출했다. 저 사람 평범한 젊은 승객이었어도 저랬을까? 대체 저 승무원은 왜 번역 앱 문제로 저렇게까지 화를 내는 거지? 혹시 이 항공사 예전에도 이런 식으로 고객 응대 문제 많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서로 이야기하며 이전에도 항공기 내에서의 불친절 사례를 들어가며 수군댔다. 맞아요. 저도 예전에 이 항공사 이용하다가 승무원이 서류 문제로 무척 꼬치꼬치 따지던 경험이 있어요. 이거 한두 번이 아닐 텐데. 손흥민 씨가 이번에 제대로 문제 삼아줘야 하는 거 아닌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어느 샐러리맨 차림의 청년이 주섬주섬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마치 무언가 직접 항의라도 하려는 듯 통로로 나와서 승무원과 손흥민 사이를 지켜봤다. 죄송한데요. 저희 모두 빨리 출발해야 하거든요. 혹시 왜 이렇게 오래 지연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가 신중히 물었을 때 승무원은 짜증 섞인 표정으로 손을 휘저었다. 관계없는 사람이 끼어들지 마세요. 이건 이 사람과 나 사이의 문제니까. 그러자 청년은 난처한 기사액을 띠면서도 계속 말했다. 아니, 저희 모두에게 관계 있는 문제 아닌가요? 지금 전부 꼼짝 못하고 있으니까요. 오고 가는 날선 대화 사이에 손흥민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저는 누굴 귀찮게 할 생각도 없고 빨리 해결해서 출발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알고 보니 손흥민이 이번 비행기에 탑승한 이유는 간단했다. 영국에서 중요한 행사에 참석할 스케줄이 있고 동시에 최근 국제 축구 관련 일정도 잡혀 있어 바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공항 라운지에서 기다리다가 이미 지연된 상태로 탑승했었는데 좌석에 앉자마자 기내 서류나 여러 안내 문구가 이해하기 조금 까다로워 번역 앱을 켜서 확인했던 것이다. 사실 그는 오래 해외 생활을 했으니 영어 실력은 상당했지만 행사 관련 서류는 전문적 용어가 많아 더 정확히 확인하고 싶어 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담당 승무원, 이번 사건의 핵심 당사자가 기내 모드를 꺼라, 지금은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말라, 고 강압적으로 지시한 데 이어 번역 앱까지 쓰면 더욱 복잡해진다며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는 마치 유명인이라 특권을 요구한다는 선입견을 가진 듯 처음부터 손흥민에게 차갑게 대했다. 이 서류가 중요해서 번역 앱으로 잠깐 확인한 건데 규정 위반이 아닌 이상 이렇게까지 제게 화를 내셔야 할 이유가 있나요? 손흥민은 차분히 물었다. 승무원은 언성을 높였다. 규정 위반이 아니라도 내 기분 나쁘게 만드는 건 문제가 되는 거지. 내가 계속 반복해서 말했잖아. 이 비행기 안에서 군말 없이 지시 따르라고.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베테랑 승무원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중재를 시도했다. 차장님 조금 진정하시고 손님께서도 크게 잘못하신 건 아닌 것 같으니 서로 양보해서 넘어가면 어떨까요? 양보? 내가 왜 양보를 해야 하는데 이 승객이 우리 항공 규정을 무시하고 앱을 켰잖아. 더구나 유명인 행세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고 이 말을 들은 주변 승객들이 점점 격앙되었다. 뭐 유명인이면은 그냥 찍어 누를 심산인가 말이 안 되잖아. 저건 너무 주관적인 판단이지. 어떤 이는 이거 다 찍어서 SNS에 올릴 거예요 하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기까지 했다. 보세요. 지금 아주 시끄러워졌죠. 이렇게 된 이상 제가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 봐야 합니다. 어느새 기장까지 기내 방송으로 상황을 알고 있다는 듯이 승객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계시고 승무원은 서로 협력하여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더 심각해진 건 문제가 단순 기내 앱 사용에서 벗어나 개인적 모욕으로 번지고 있었다. 승무원은 자신의 권위를 지키려는 듯 계속해서 손흥민을 어디서 불필요한 요구만 하는 승객이라 몰아세웠고 손흥민은 억울하다는 듯 맞서면서도 최대한 이성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이거 다른 승객들도 다 보고 있잖아요. 제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심각하게 했다라고 계속 몰아쓰시는 건지 몰아쓰다니 당신이 툭하면 항의하잖아. 번역 앱 사용하겠다라고 서류 좀 더 달라고 서비스를 요청한다고. 그러니까 그건 제가 유료로 결제한 서비스에 포함된 거니까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요청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비즈니스석에는 어느 정도 특권이 있다고 말했지. 그런데 네가 마음에 안 드는 건 그 특권도 모자라서 추가적인 요구까지 한다는 거야. 드디어 한 중년 부인이 크게 목소리를 높였다. 승무원님,
이거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억지 같아요. 저분이 뭘 그렇게 무리하게 요구했다는 거죠. 바로 뒤따라 다른 승객도 거들었다. 그러니까 본인 감정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끄는 건 항공사의 이미지에도 큰 타격이 될 겁니다. 우리가 다 보고 있고 녹화도 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승무원은 그 말에 더욱 화가 난 듯 얼굴이 붉어져서 소리쳤다. 제발 다들 관여 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카메라 끄라고요. 이건 불법 촬영이에요. 아닙니다. 우리도 권리가 있어요. 어떤 공적 서비스에서 부당 대우를 받으면 증거를 수집할 권리가 있다고요. 한 젊은 대학생으로 보이는 여성이 딱 부러지게 응수했다. 소란이 커지자 마침내 객실 사무장 치프 펄서로 보이는 사람이 다가와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무슨 일인지 제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손님 어떤 점에서 불편을 겪으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손흥민은 한숨을 내쉬면서 차분히 대답했다. 사실 단순합니다. 제가 비행기에 타고 안내 서류나 행사 관련 문건이 많아 번역 앱으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승무원님께서 규정 위반이라고 하셔서 기내 모드를 켜고 사용하는 게 맞는지 또는 언제까지 끄라는 건지 분명히 물어봤어요. 그런데 돌아온 답변이 고압적이었고 제게 개인적 모욕을 하시더군요. 제가 귀찮은 손님이라고 왜 이런 걸 계속 물어보느냐고. 객실 사무장은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승무원을 돌아봤다. 차장님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승무원은 시선조차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말했다. 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승객이 제 말을 무시하고 번역 앱으로 직원들 심기를 불편하게 했거든요. 번역 앱 사용이 왜 직원들 심기를 불편하게 하나요? 사무장이 놀란 목소리로 되물었다. 이 사람이 마치 영어를 못하는 척하며 필요 이상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여서요. 게다가 유명인 티를 내면서 유명인 티를 낸 적이 없습니다. 전 제 본업에 충실하고 저 스스로가 특별 대접을 받으려 한 적이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승객 여러분이 증인이기도 합니다. 사무장은 주변 승객들을 향해 물었다. 혹시 저분께서 무리한 요구나 불합리한 행동을 하신 걸 본 분 계신가요? 사람들은 일제히 고개를 저었다. 오히려 아까부터 계속 억울하게 몰렸어요. 저 승무원이 처음부터 감정적으로 나왔어요. 라는 증언이 쏟아졌다. 상황은 점차 공론화되었다. 다수의 승객들이 자신이 녹화한 영상이나 사진 또 승무원과 손흥민의 대화를 들은 내용을 토대로 사무장에게 설명했고 사무장은 난감한 표정으로 흐음하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거 사실 항공사 전체에 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마침 이 비행기에 탑승 중이던 변호사라는 이가 조용히 개입했다. 지금 이렇게 많은 증언과 증거가 확보된 상태고 승무원분이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인데 특정 손님에게 사적인 감정으로 호통치고 모욕감을 준 건 명백한 잘못이에요. 우리 항공사 이미 이런 식으로 곤욕을 치른 적이 있었던 것 같던데 누군가가 덧붙였다. 그제야 사무장은 한숨을 쉬며 승무원에게 말을 건넸다. 차장님 이대로 가면은 정말 큰 문제가 됩니다. 손님께 진심 어린 사과를 하시고 문제를 해결합시다. 승무원은 여전히 완강했다. 난 잘못한 게 없어요. 저 사람이 괜히 앱을 쓰면서 시간을 끌고 다른 승객들까지 선동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손흥민이 더는 참지 못한 듯 작은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다. 선동이 아니라 다들 직접 보고 느낀 바가 있으니 나서는 거죠. 저는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모욕당하기 싫습니다. 승객들 사이에서는 이제 좀 끝내야 하지 않나, 출발해야 해라며 조바심과 짜증이 뒤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야. 항공사 측에서 제대로 교육을 안 하나 봐. 맞아, 고객 서비스라는 게 뭔지 모르는 것 같아. 사무장이 당황하며 승객들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뿌리 깊은 불만이 나온 이상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결국 기장이 직접 나서서 기내 방송을 통해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선언했다. 현재 문제가 발생하여 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모든 승객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사태 해결 후 신속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장과 승무원 그리고 손흥민을 일단 분리해서 조용한 공간에서 대화를 시도하도록 했다. 말도 안 돼, 내 잘못도 아닌데 왜 내가 자리를 옮겨야 하지? 승무원이 끝까지 반발하자 사무장은 강경한 태도로 말했다. 이건 차장님 직권을 넘어선 일입니다. 기장님 명령이니 따르세요. 옆에서 승객들이 웅성거리며 수군댔다. 승무원이 끝까지 저러면 뭘 어쩌겠다는 거지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거네.
손흥민은 소리내어 크게 한숨을 쉬었다. 이 비행기를 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일정이 매우 중요한데 이렇게 계속 지연되니 정말 난감하네요. 그래도 손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어떻게든 중재해 보겠습니다. 사무장은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승객들 중 몇 명은 휴대폰 카메라를 끄지 않았다. 계속 기록합시다. 나중에 혹시라도 어물쩍 넘어가면 안 되니까. 이윽고 조용한 갈등 조정 자리에서 기장과 사무장, 그리고 승무원 당사자 손흥민이 마주 앉았다. 기장은 먼저 승무원을 향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차장님 왜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온 겁니까? 번역 앱 사용하는 것이 항공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상황도 아닌데요. 그러자 승무원은 억울하다는 듯이 하지만 여전히 언성이 높은 목소리로 답했다. 처음엔 단순히 전자기기 사용 제한 시간이라서 제지했어요. 그런데 여 사람이 계속 번역 앱으로 무언가를 보고 필요 이상으로 요구하길래 유명인 특권을 내세우려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들어서 저는 그냥 원칙을 지키려 한 것뿐입니다. 정말 그게 전부예요. 사무장이 다그쳤다. 승무원은 잠시 말이 막힌 듯 보였다. 솔직히 제가 예전에 한번 유명인 손님에게 시달린 적이 있었어요. 끊임없이 사진 찍자고 하거나 사소한 것까지 요구하는 바람에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반감이 쌓인 것도 사실이고요.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조용히 행사 자료를 확인해야 해서 번역 앱을 쓴 것뿐입니다. 그렇다 해도 차장님이 손님께 욕설에 가까운 말을 하시고 모욕감을 주신 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기장은 단호히 지적했다. 승무원은 점차 목소리를 낮추며 고개를 숙였다. 지금은 너무 흥분해서 제 잘못이 없다고만 우겼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손흥민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오해로 시작된 거라면은 더 이상 감정 싸움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승객들도 다 보고 들으셨고 이 문제는 단순히 저 한 사람의 기분이 아니라 항공사의 근본적인 서비스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 같아요. 기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이번 일은 저희가 놓쳐선 안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승객 대응 매뉴얼을 보완하고 교육을 재점검해야 할 것 같아요. 승무원은 한숨 섞인 목소리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사과드려야 할지 라고 했고 손흥민은 사과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저도 그냥 넘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공인으로서 이런 부당함을 겪은 이상 항공사 내지는 법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라고 답했다. 승객들이 보는 앞에서 마침내 승무원은 직접 손흥민에게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저 개인적인 선입견으로 고객님께 불편함을 드렸습니다. 주변에서는 일제히 수군거렸다. 드디어 사과하네. 처음부터 그러지. 손흥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살짝 숙이며 괜찮습니다. 다만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답했다. 사무장 역시 승객들을 향해 모든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자리에 앉아있던 승객들은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이제 좀 해결되는 건가 빨리 출발하자 기장은 간단한 방송을 통해 모두 자리에 착석하시면 곧 비행을 시작하겠다. 고 알렸다. 그제야 긴장감이 조금 누그러진 듯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기내 곳곳에서는 작은 환호와 함께 촬영을 중지하거나 SNS에 올리던 사람들도 사태가 일단락됐음을 전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손흥민이 은근히 옆 사람에게 말했다. 이번 일 그냥 넘어가기는 어렵네요. 다른 승객분들도 불편을 많이 겪으셨고 항공사의 서비스 매뉴얼에 구멍이 있잖아요. 출발하자마자 제가 뭔가 건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옆 좌석에 앉아있던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도 항공소비자보호법 관련해서 자문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했다. 비행기가 드디어 활주로를 달려 이륙하고 기내가 어느 정도 안정권에 접어들자 승객들은 저마다 이어폰을 끼거나 잠을 청했다. 손흥민은 휴대폰을 비행기 모드로 전환해두고 오프로된 문서들을 보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 곁눈질로 본 한 신문 기사에서 항공 승객 권익 개선법 발의 예정이라는 짧은 소식을 발견했다. 제가 영국에서 일정 마치고 돌아오면 직접 국회나 관계부처에 의견을 제출해 볼까 합니다. 손흥민이 앞좌석 넘어 보이는 변호사에게 살짝 이야기하자 변호사는 좋은 생각입니다.
특히 승무원들의 근무 환경과 고객 대응 매뉴얼, 그리고 승객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의 필요성이 커요 라고 동의했다. 예, 주변 승객들도 대화를 엿듣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은근히 응원의 눈빛을 보냈다. 그리고 오늘 일은 혹시라도 특정 승무원을 비난하는데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손흥민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한 승객이 물었다. 시스템을 바꿔야죠. 해당 항공사의 내부 규정이나 승무원 교육이 더 실효적으로 개선되도록, 그리고 승객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바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도록요. 손 선수 이번에야말로 진짜 제대로 바뀌겠는데요. 누군가가 환하게 웃었다. 런던에 도착하자 일단은 일정대로 업무를 진행해야 했던 손흥민은 부랴부랴 공항을 나섰다. 하지만 SNS와 각종 언론은 이미 들썩이고 있었다. 비행기 안에서 손흥민이 봉변을 당했다. 항공사 갑질 논란 같은 제목으로 기사들이 쏟아졌다. 기내에서 촬영된 영상 일부가 인터넷에 유포되어 많은 사람들이 분노와 실망을 표했고, 동시에 손흥민에게는 끝까지 싸워달라는 응원 메시지가 줄을 이었다. 며칠 뒤 한국의 한 국회의원이 손흥민과 접촉해 항공사 서비스 개선법안 일명 항공개혁법을 발의할 예정이니 의견을 주셨으면 한다고 공식 요청했다. 이미 항공 이용자 보호에 관심이 많던 의원이었고 이번 사건이 불쏘시개 역할을 한 셈이었다. 저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예, 승무원들의 처우 개선도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고객을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게 1차 목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손흥민은 화상회의에서 의원과 담당자들에게 분명히 밝혔다. 손흥민 씨가 직접 참여해 주신다면 여론도 훨씬 긍정적으로 돌아설 겁니다. 항공사와 승객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협의해보죠. 의원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결국 이 사건은 대중의 큰 관심 속에서 더 이상 항공사가 쉬쉬하며 넘어갈 수 없는 문제로 번졌다. 해당 항공사 대표가 직접 사과문을 발표했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또 손흥민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해당 승무원은 이미 징계 절차에 돌입했으며 전 직원 대상 특별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손흥민은 언론 인터뷰에서 특정 승무원을 응징하는 것으로 끝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시스템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 그래서 항공개혁법 제정을 포함한 구체적 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괜찮으시다면 이번에 협력해주신 분들에게도 고맙다고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혼자였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일이 일단락되자 인천행 귀국편 비행기에서 손흥민은 우연히 당시 비행기에서 사태를 지켜보고 있던 그 변호사와 같은 좌석 근처에 앉게 되었다. 그들은 웃으며 인사를 나눴다. 손 선수님 요즘 언론에서 다루는 거 봤어요? 드디어 항공사 대표가 공식 사과를 하고 승무원 매뉴얼까지 바뀐다고. 큰 변화네요. 아직 시작이죠. 그래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다행입니다. 그때 그 승무원도 인터뷰에서 많이 반성했다고 하더군요. 재교육받고 다시 시작하겠다고. 지금 생각하면은 그녀도 어떤 구조적인 문제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네, 그래서 더욱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느꼈습니다. 승무원도 편안하게 일할 수 있어야 승객들에게 올바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요. 잠시 후 새로운 승무원이 다가와 말했다. 손님 편안히 잘 모시겠습니다. 불편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 알려주세요. 손흥민은 감사 인사를 하며 웃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저는 그저 당연히 누려야 할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길 바라는 평범한 승객일 뿐이에요. 그 말에 승무원은 쑥스럽게 웃으며 팬입니다. 항상 응원하고 있어요 라고 답했다. 며칠 후 항공개혁법이 국회에 공식 발의되었다. 핵심 내용은 승객의 정당한 서비스 요구를 보장하고 승무원과 승객 간의 갈등을 조기에 중재할 수 있는 분쟁 조정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또한 승무원의 인권과 근무 환경을 개선해 불합리한 고객 응대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정말 의미 있는 발걸음이네요. 손 선수님이 이렇게까지 도와주실 줄은 몰랐어요. 항공사 측 대표도 뒤늦게 공지를 하면서 이번에는 승객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며 발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언론에서는
손흥민이 축구장 밖에서도 멋진 플레이를 선보였다며 그를 극찬했고 대중은 유명인이라고 해서 특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익을 위해 행동하는 모습이 존경스럽다며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손흥민은 기자회견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이번 사건은 저 개인이 피해자가 된 작은 분쟁일 수도 있지만 항공사 이용객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경험하고 배운 점은 아무리 작은 불합리도 적절한 해결 과정을 거치면 긍정적인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공개혁법 발의를 통해 승객과 승무원 모두의 입장을 고려하는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모두가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앞으로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시다. 저는 축구 선수로서도 또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도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을 일으켰던 승무원도 직접 인터뷰를 통해 고개를 숙였다. 제 잘못을 인정합니다. 제 감정이 앞서서 손님에게 상처를 드렸고 저 역시 그로 인해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이번 계기로 승무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배우고 고객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바꾸겠습니다. 그리고는 손흥민에게도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항공업계가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뀌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후 항공개혁법은 여론의 큰 지지를 받아 빠른 속도로 논의가 이루어졌고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언론 곳곳에 퍼졌다. 일부에서는 정말로 항공사 문화가 바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표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반드시 달라져야 한다 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곳곳의 승객들은 자신들의 경험담을 SNS에 공유했고 비슷한 문제들이 재조명되면서 항공 서비스 혁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확실히 이번 사건이 불씨가 된 건 맞아요. 손흥민이라는 세계적인 스타가 나서줬으니 사람들이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은 거죠. 한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평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손흥민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제가 한 행동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 문제는 나 혼자 해결할 수 없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바꿔야 할 일이에요 라고 다시 강조했다. 자, 이제 마무리가 보이네요. 항공사들도 내부 교육과 매뉴얼을 대폭 손질하겠다고 발표했고 관련 법안이 곧 상정될 예정이니 변호사가 환하게 웃으며 손흥민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손흥민은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 변화는 우리 모두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완성된다고 생각해요. 항공업계뿐만 아니라 다른 서비스 산업에도 꼭 필요한 이야기니까요. 주변에서는 맞아요. 앞으로도 계속 주시해야죠. 또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법과 문화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라는 공감의 말이 오갔다. 야, 오늘 사건 다시 들어보니 정말 드라마틱하네요. 기자가 마지막으로 손흥민에게 말했다. 네, 결코 유쾌한 경험은 아니었지만 결국 좋은 방향으로 이끈다면 가치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아직 모르고 있는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러분도 혹시 일상에서 부당함을 느낀다면 주저하지 말고 문제를 제기해 주세요. 작은 목소리가 모이면은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은 멋진 결론이다라며 고개를 끄덕였고 기자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항공업계의 변화를 계속 지켜봐 주세요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손흥민은 크게 미소 지으며 말문을 열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제가 운동선수로서뿐만 아니라 사회에 더 기여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모두의 격려에 감사드리고 제게 주어진 목소리를 좋은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추고 잔잔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혹시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이거나 불합리를 목격한다면 함께 바로잡도록 노력합시다.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잖아요. 주위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항공개혁법은 물론 그 여파로 인한 서비스 개선 움직임이 이미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곧 또 다른 변화가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도 지켜봐 주시고 참여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변호사는 촬영 중이던 휴대폰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영상은 많은 이들이 볼 수 있게 제가 SNS에 공유할게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이야기해야 진짜 변화가 오니까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러게요. 어쩌면 내일은 다른 곳에서 비슷한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 늘 관심을 가져야죠. 맞아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이 항공개혁법이 제대로 자리 잡는지 다들 주목해봐요. 비행기 안의 작은 갈등에서 시작된 사건이었지만 결국 사회적 관심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모두가 승리하는 결말을 맞이했다는 사실이 이날의 하늘보다도 맑고 투명하게 빛나는 순간이었다.